보셨습니까? 민주당 대선 주자들 앞으로 흑색 선전 지양하고 공정 경쟁하자는 취지로 오늘 오전에 원팀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날선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친윤 대 반윤, 계파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 전 검찰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당에서 원팀 협약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네. 앞서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당대표가 자제를 요청하고 당 선관위가 자제를 요청했으나 계속되니까 결국 저렇게 원팀 협약식을 연 겁니다.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제 기억으로 대선 경선 때 당 차원의 협약 시절인 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 경선이 예비 경선 때부터 네. 후보들 간의 상호 미래에 대한 어떤 정책 능력 검증보다는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제기하면서 네. 여론도 별로 안 좋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당이 나선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 시간 지금 바로 이제 토론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토론회에서 과연 어떤 공방이 이어지느냐도 관심이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초반만 뭐 이제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대한 것도 묻긴 묻는데 어떤 뭐 네거티브란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네. 초반에는 그러니까 오전에 협약식을 했는데 오후 토론회에서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후보들 간에 또 가열되다 보면은 네. 네거티브가 불가피할 거예요. 한계가 예. 있을 겁니다. 아마 협약식이라는 게. 협약식 끝난 뒤 후보들의 말을 들어보면 원팀 협약했지만 검증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증이 또 치열하다 보면은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증은 필요하죠. 근데 검증이라는 단어가 자꾸 네거티브 쪽으로 인식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A 후보가 미래의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어떠한 역량과 정책 능력을 선보일 것인가를 검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검증이 아니겠어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언제부턴가 검증하면은 과거의 어떤 사적인 문제라든지 잘못된 거, 흠결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걸 검증이라고. 그것도 검증 중에 하나겠죠. 네. 검증의 일부이긴 한데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검증이라는 단어가 인식되거든요. 검증은 곧 네거티브다. 그래서 검증과 네거티브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검증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걸 알아보는 게 검증이죠. 본래는. 검증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렇군요. 예. 미래라 하면 정책. 앞으로 무엇을 정책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증해야 되는데 네. 과거만 검증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자기가 득점하기 위해서 상대의 실점을 통한 득점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얘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책적인 게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치개혁, 제도적인 거 줄줄이 너무 많은데 왜 그거 네. 다 놔두고 왜 상대방의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지 거의 네. 지금 민주당 경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떠오르는 정치적 쟁점, 정책적 쟁점이라는 게 기본소득 위엔 잘 안 떠오르잖아요. 기본소득 있었죠. 모병제, 기본소득 이런 걸 다 자꾸 정책적인 쟁점화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라 이런 우리 얘기예요. 유권자도 그런 정책 검증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니까 지금도 아까도 보니까 검증이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의 발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네거티브의 한 부분이거든요. 예.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 측이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그 협약 문구에 넣자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었다고 하고요.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검증도 필요하고 당 차원의 검증단까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검증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가 없으면 검증단이 있어도 네. 소용이 없어요.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느냐. 예. 그럼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거를? 그 무기명 투표였으니까요. 무기명 투표니까.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네. 그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그 사적인 부분들, 이른바 뭐 그 배우 스캔들링 의혹 예. 그런 것들도 그건 맨날 같은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검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 아예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단을 만든다고 해서 후보들의 개인적인 어떤 양식에 맡겨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리고 예. 제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재를 어떻게 하겠어요? 구체적 수단이 있나요? 근데 후보 나중에 경선 투표할 때 뭐 점수를 깎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답답하니까 나오는 얘기들인데 예. 일단은 후보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이 구성원들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그럼 정부의 잘못된 것도 비판도 좀 하고 성찰도 지금 국민 앞에서 하고
그러다면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면은 음. 네거티브에 그치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전 여당 후보들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하나의 이유가 됐겠습니다만 예. 정권 비판을 못 봤어요. 그런 게 국민들 민심과 잘 부합하지 않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내세우고 좀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원팀 협약식을 하게 된 이유가 이거 서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거티브 공세로 흐르다 보면 나중에 정작 본선에서 힘을 모으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재명 그거예요. 지사가 우리가 경쟁하는 거지 전쟁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상처가 깊으면 본선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대개 2007년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그 경선전을 예를 많이 들어요. 예. 그때 얼마나 치열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두 후보의 단점은 지금 그때 다 그 당 내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기긴 이겼어요. 2007년대 이명박 후보가 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한다고 꼭 뭐 승패를 결정짓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워낙 박빙하다 보면 근데 그때는 좀 상대당의 후보가 좀 약했죠. 네. 누구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 예. 얘기니까.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타났었죠. 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상당히 박빙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저런 네거티브가 치열해져서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상당히 전력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친윤석열 대 반윤석열 그런 구도가 지금 잡히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이 지금 분열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개파 논쟁이 불거지면서 언론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목에 이렇게 나와서 당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윤 총장과 만났을 때도 대동소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처럼 저희는 공유하는 부분이 95%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소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가 5% 정도입니다. 자꾸 이제 그 지지자 간에도 아니면 또 다른 점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동안 개파는 없다, 친이 친박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친윤 반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이 친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 이제 친윤, 뭐 친최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친최재형. 아, 친최재형까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구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 윤석열, 최재형 이분들은 정치 지금 처음 들어온 분들 아니에요. 한 분은 물론 입당하고 맞습니다. 입당하지 않은 분이긴 예. 합니다만, 근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들이잖아요. 네. 몇 3선, 4선도 주비하고. 대선에도 출마한 적이 있는 출마도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무슨 지금 그게 언론의 프레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친윤이다, 뭐 반윤이다 이런 프레임.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전혀 근거가 없진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언론이 쓰지 예.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이렇게 뭐 몇 명이 쭉 이제 친윤이다 이렇게 자꾸만 거명되고 말이죠. 네. 참 보기가 민망하고 딱해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40명이지 30명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이나 노선에 따라서 분화된다는 건 아주 바람직해요. 네. 정책 말하자면 이제 정책 노선에 따른 투쟁.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네. 그 중국 옛날에 중국 정치에서 투 라인 스트러글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 정책, 과거에 덩샤오핑, 등소평이 어떤 시장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갈라지는 정책 투쟁. 정책 투쟁. 네, 정책 투쟁에 그걸 투 라인 스트러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연하 야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인물에 통한 무조건 줄서기. 그렇죠. 친박 친이처럼. 특히 지지율이 높은. 네, 지지율 높은 후보의 줄서는 예. 이런 것들은 글쎄 그것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는데 네.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런 개파 뭐 논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윤석열 전 총장에도 안 만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예. 아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지금 여야 전체 통틀어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그 최재형 전 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입당한 사람이 제일 높은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윤 총장과는. 음. 근데 만나자고 만나면 주도권은 최 원장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양강구도 같은 게 형성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실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최 전 원장 측에서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화되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예. 만나자고 제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정치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예. 윤 전 총장은 지금 답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회동 아마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아마. 당분간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데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참 네, 다르죠. 유권자 입장에서도 헷갈리고 오늘 나온 조사를 잠깐 보면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양자 대결에서 다시 여권 주자들에게 뭐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29.8, 이재명 지사가 23.7, 이낙연 전 대표가 15.8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표도 있나요? 가상 양자 대결도 볼까요? 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 41.1, 이재명 지사 36.9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와는 41.4 대 33.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르고 기간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조사는 또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추세를 더 봐야 합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워낙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하니까 여론조사를 네. 한 여론조사 기관에 그걸 가지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뭘요? 들쭉날쭉하게 다른 여론조사 기관 걸 갖다 동일한 시기에 판단하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워낙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하나의 추세를 보는 거죠. 여론조사라는 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떤 양강 구도는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야 통틀어서 예.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그건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권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 네. 이 두 후보가 역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예. 최재형 원장 같은 건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 여야 최재형 전 통틀어서는 원장을 오늘 이 예. 여론조사 기관은 최재형 전 원장을 양자 양자 대결에 대결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야 전체에 볼 때 최재형 원장은 지금 이제 10% 가까이는 갔는데 네. 아직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좀 잠깐 볼까요? 최재형 전 원장과 여당 유력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38.8 이재명 지사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9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타났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 역시 35.9 대 최재형 전 감사원장 29.8로 나타났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으니까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상 양자 대결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요. 예. 최재형 전 원장이 여야 통틀어서는 아주 지지율이 아주 미미해요. 10%에 육박하니까 사실 뭐 굉장히 추격세는 가파르긴 한데 예. 아직 절대 수치는 낮은데 네. 양자 대결로 갔을 때는 상당히 지금 따라붙잖아요. 예.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윤석열 대 이재명하고는 다르지만 예. 다시 말하면 이 여론조사는 뭐냐면 결국 이번 대선도 진영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국은 보여주는 진영 거예요. 대결이다. 예. 그러니까 거기 야권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건 최재형 원장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근데 자꾸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른 후보를 넣지 않고 예. 최재형 후보를 넣으니까 다른 야권의 주자들로서는 대단히 억울할 거예요. 예. 왜 자꾸 최재형만 주목하느냐. 그럼 그럴 수 있죠. 예. 양자 대결 구도에서 볼 때는 누가 나오더라도 거의 네.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걸 이 여론조사가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차 예비 경선 룰 정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100%로 정하고 네. 일단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 컷오프로 4명을 줄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이제 1차 컷오프를 100% 여론조사로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원래 정당의 경선이라는 게 100% 이제 여론조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정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정당의 사람을 뽑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100% 여론조사 한다는 건 사실은 아주 원론적 이론적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워낙 많잖아요. 지금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이 주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차에서는 그 여론조사를 걸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음에 예. 이제 2차 예비 경선에서 4명으로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마 100% 여론조사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다음에 50대 50. 현재 이제 경선구 규칙은 국민의힘의 네. 규칙은 50대 50이에요. 당심 50, 민심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1차에서는 12명, 8명 이제 뽑는 거는 100%다 이제 하지만 민심으로 하는 건데 예. 아마 이제 4명 뽑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2차 아마. 컷오프 때는 좀 달라질 수 좀 있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윤석열 전 총장을 빨리 영입하기 위해서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당신보다 민심을 반영하는 게 낫겠죠. 지금 입당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위, 2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1차 컷오프를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한 이유가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경선버스에 타라. 우리가 여러 가지 룰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돼 주면은 네. 최대한 아마 입당식을 늦추려 할 거예요. 아마. 아, 입당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3지대라는 그 이른바 제3지대라는 단어 저도 썩 좋아하지는 않는 건데 제3의 정치 세력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입당을 하긴 하는데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중도로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갈 것 같은데 최근에 윤 전 총장의 모습이 중도로 확장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색채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입당을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8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견조하게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결국은 2단계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단일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예. 고공행진한다면 들어갈 이유가 없죠. 현재 있는 상태를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이 뭐 여전히 유진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정치 선호하고 이럴 때보다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정체 또는 하락 추세이잖아요, 지금. 예. 그 또 하나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정권 교체론인데 정권 유지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권 네. 재창출론. 근데 거기서 보면 정권 교체론이 지금 정권 유지론과 비슷해요. 조금 높긴 높은데 대체적인 그렇습니까? 추세가 예. 그래요. 추세가 그렇거든요. 예. 처음에 정권 교체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때 보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도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론이 높았던 이유는 조국 사태라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총장 시절에 정권이 압박했던 거, 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뭐 이제 정권이 방해한 듯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국민들에게. 예. 더 이상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게 지지는 사실상 이제 그 효력이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정치적 효능감 같은 게.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후보들이 뭔가 정책 대안도 내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여전히 야당 후보들이 지금 그런 걸 못 보여주고 있다. 여권의 후보들도 여당 후보들도 미래를 잘 못 보여주고 있듯이 예. 야당 후보들이 더 지금 급한데 네. 더욱더 못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정권 교체론이 이래가지고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실무 협상이 계속 네. 진행됐었는데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성과 없이 종료가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약속했던 합당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또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주자들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논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지금 단계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당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대권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 큰 그림으로 자꾸 접근을 한 것 같은데 통합이라고는 말로 자꾸 국민들한테 혼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실무진 선에서는 결렬이 됐습니다. 종료가 된 건데요. 지금 성일종 의원 말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가 대권에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안 대표는 아마 대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대권에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서울시장 선거 때 대선에 나가지 나는- 않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랬죠. 예, 그때 예. 안 돼.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합당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안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당내 한당이 된 다음에 그 국민의힘 기존의 당내 주자들과 겨루기가 예. 힘겨울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미룰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일종 의원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통합이란 말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시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할 때 합당을 하겠다라고 했죠. 합당하겠다고 약속하지 분명히, 않았습니까? 분명히 했습니다. 예. 합당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렬됐단 말이죠. 그냥 예. 합당이라는 게 아직 완전 불이 꺼진 건 아니에요. 계속 예. 남아 있는 건데 예. 어떻게 야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않으면 지는 거잖아요. 지금 박빙의 승부일 테니까 네. 합당은 절대로 이제 불이 꺼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합당하는 건 자신한테 대단히 불리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모호하게 이제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 부분은 안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푸는 수밖에 없어요. 실무 단위 협상에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이 문제는 아마 대선 직전까지 계속할 거예요. 단일화 예. 문제는. 그리고 지금 야권의 단일화가 국민의힘 내부 당내외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 간의 단일화도 그렇고 네. 이 부분도 계속 저는 대선 직전까지 계속할 거다. 이 이슈는 예. 쉽게 합당하고 끝낼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은 아닐 것 결국 같다. 이 합당 문제는 안철수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만나서 뭐 풀어야 될 문제.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단할 생각합니다. 문제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현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네. 듣습니다. 네, 고맙습니다.